자, 이번 시간에는 14.1 어떠한 요인들이 반응 속도에 영향을 주는지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자, 일단 간단하게 보면은요, 표면적 같은 게 있겠죠. 표면적. 표면적이 커지면은 반응 속도는 빨라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굵은 소금하고 가루 소금이 있을 때 어떤 게 더 물에 빨리 녹나요? 가루 소금이 더 물에 빨리 녹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표면적과 용해도는 무관하다는 거예요. 용해도. 자, 굵은 소금하고 가루 소금 중에 어떤 게 더 많이 녹나요? 가루 소금이 많이 녹을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이겁니다. 포화됐을 때 농도는 똑같아요. 용해도는 반응 속도랑 무관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반응 속도에는 농도도 영향을 줄 수 있죠. 농도가 진해지면 반응 속도는 빨라지게 되는데 어떠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여기서 자세히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온도도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하죠. 근데 어떠한 방식으로 빠르게 하는지는 여기서 공부를 하게 되고 중간에 이제 아레니우스 식이라는 되게 중요한 식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촉매도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하죠. 그래서 촉매가 어떠한 원리로다가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하는지 여기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반응 속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봤는데, 우리가 지금부터 더 자세하게 볼 내용은 뭐냐면요. 여기 있는 내용들이 사실 속도에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닙니다. 표면적은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생략을 하고요. 여기 있는 요 세 가지 변수들이 속도뿐만 아니라 반응에 관련된 여러 가지 면에 영향을 주게 돼요. 예를 들면은 어떤 속도에도 영향을 주겠지만 속도 상수에도 영향을 줄 수 있고요. 활성화 에너지, 그리고 이제 평형의 관점으로 가면은 평형 상수나 아니면 평형의 위치 이런 데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변수들이 어떠한 면에 어떠한 방식으로 영향을 주는지를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다 표로 다 정리를 해놨는데 여기서 지금 우리가 보는 내용은요. 14장과 15장 전체를 관통하는 내용입니다.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4장하고 15장, 그러니까 반응 속도랑 평형을 혼동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걸 혼동하지 않으려면 여기 있는 거를 명확히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전체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를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어디다 적어 놓으시고 앞으로 공부하는 내내 이제 들춰보면서 이게 무슨 내용이구나 이렇게 하나하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간단히 보죠. 일단 속도라는 건 뭡니까? 어떤 반응이 있을 때 A가 B가 되고 B가 다시 A가 될 수도 있어요. 속도라는 것은 시간당 얼만큼 A가 없어지는지 B가 생기든지 하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단위는 몰농도 퍼세크로 나타내죠. 그리고 V로 표현을 합니다. 자, 속도 상수라는 것은 이 속도가 반응 속도가 농도에 어떠한 방식으로 영향을 받는지를 나타낸 식. 그거를 속도 법칙이라고 하는데 그 속도 법칙에 들어가는 비례 상수, 그걸 속도 상수라고 합니다. 속도 상수. 자, 활성화 에너지라는 것은 뭐냐면은 어떤 반응이 진행이 될 때요. 그냥 분자끼리 만난다고 무조건 반응이 일어나는 게 아니죠. 요만한 어떤 에너지 문턱을 넘어야 됩니다. 요거를 활성화 에너지라고 해요. 그 다음에 평형의 위치. 이제 이쪽은 전부 14장에 대한 얘기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속도입니다. 이쪽은 나중에 공부할 평형에 대한 얘기예요. 자, 어떤 반응이 A가 B가 되고 B가 다시 A가 되는데 평형에 도달하면은 A의 농도랑 B의 농도가 겉으로 볼 때는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위치에서 평형에 도달을 했는지 그거를 평형의 위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A의 농도가 얼마고 B의 농도가 얼마인 상태에서 평형에 도달했는지 그걸 평형의 위치라고 해요. 자, 평형 상수는 뭐냐면은 이것도 물론 이제 15장에서 공부하는 거지만 평형에 도달했을 때 반응물을 분모에다 쓰고 반응물의 농도를 분모에다 쓰고 생성물의 농도를 이렇게 분자에다 쓰고서 이제 그 각 개수를 갖다가 지수로 나타낸 그 값을 얘기를 합니다. 평형상수라는 것은 일반화학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런 반응에 관련된 면에 이런 변수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자, 농도는 속도를 분명히 빠르게 하죠. 영향을 줍니다. 꼭 빠르게 하는 건 아니에요. 느리게 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농도랑 속도가 어떻게 관련이 되느냐를 나타내는 걸 뭐라고 했죠? 속도 법칙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속도 법칙 또는 속도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안에는 뭐 반응 차수라든지 뭐 이런 개념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농도는 속도 상수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영향을 주지를 않아요. 농도는 속도 상수랑 무관합니다. 그래서 상수예요. 그래서 상수입니다. 그래서 식을 보면은 V는 K 해가지고 뭐 A 이런 형태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 만약에 농도에 따라서 속도 상수가 변한다면은 이런 식이 성립할 수가 없겠죠. 요 K는 속도랑 이제 농도를 연관시키는 식인데, 농도랑 무관하기 때문에 속도 상수입니다. 자, 농도는 활성화 에너지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아무런 영향을 주질 않아요. 자, 농도는 평행 위치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영향을 줍니다. 분명히 영향을 주고,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주느냐? 르샤틀리의 원리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르샤틀리 원리. 이거를 이용하면은 외부에서 가해지는 여러 가지 농도 변화에 따라서 평행 위치가 왼쪽으로 갈지 오른쪽으로 갈지 이런 것들을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농도는 평행상수에 어떠한 영향을 주느냐? 절대로 영향을 주지 않아요. 농도는 여러 가지 농도의 변화는 평형상수랑 무관합니다. 평형상수는 항상 상수예요. 이따가 나오겠지만 온도가 변하지 않는 이상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자, 농도에 따라서 평형상수 값이 변하지 않는다는 이 사실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엄청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일반화학이 이제 물질의 구조랑 반응이라고 했는데, 이 반응에 있는 이 15장이나 뭐 16장, 17장 이쪽 내용들, 거기에서 가장 근본이 되는 게 바로 이겁니다. 간단해요. 농도랑 평형상수는 무관하다 이겁니다. 이것만 잘 깨닫고 적용할 수 있으면 여기 있는 문제를 다 잘 풀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여기 있는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바로 요거, 농도랑 평형상수가 무관하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한 거예요. 자, 그 밑에를 보죠. 온도는 속도에 분명히 영향을 줍니다. 그죠? 온도는 높아지면 속도는 빨라지는데, 그럼 속도 상수에는 어떻게 영향을 주느냐? 분명히 온도는 속도 상수를 더 크게 증가시킵니다. 자, 온도에 따라 가지고 속도 상수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 관련을 나타내는 식을 뭐라고 하냐면은 바로 아레니우스 식이라고 해요. 아레니우스 식. 그리고 아레니우스 식을 이용하면은 온도에 따른 속도 상수의 변화로부터 뭘 알 수가 있냐면은 바로 활성화 에너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4장에서는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이죠. 속도에서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아레니우스식, 그 다음에 온도에 따른 속도 상수의 변화로부터 활성화 에너지를 알 수 있다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온도는 활성화 에너지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하느냐? 활성화 에너지는 정해져 있는 건데, 온도가 높아지면 활성화 에너지보다 더 큰 에너지를 갖는 분자 분율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속도가 빨라지게 돼요. 자, 온도는 평형의 위치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분명히 영향을 줍니다.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느냐? 어떻게 예측할 수 있느냐? 역시 르샤틀리의 원리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온도는 평형상수에 영향을 주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온도는 평형상수에 영향을 주는데 어떠한 방식으로 영향을 주는지 나타내는 식, 그걸 뭐라고 하냐면요, 반트호프 식이라고 합니다. 반트호프 식. 그리고 그 반트호프 식을 이용하면은요, 뭘 할 수 있냐면은 온도에 따른 평형상수의 변화로부터 그 반응의 반응 엔탈피를 구할 수가 있어요. 반응 엔탈피. 그래서 요것도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굉장히 비슷하죠? 요거랑 비슷합니다. 온도에 따른 속도 상수의 변화로부터 아레니우스식을 이용하면 활성화 에너지를 구할 수 있고, 이쪽에서는 온도에 따른 평형상수의 변화를 반트-호프식을 이용하면 반응 엔탈피를 구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비슷하죠. 그 다음에 촉매는 어떻게 영향을 주느냐? 촉매는 당연히 속도를 빠르게 합니다. 속도 상수도 크게 해요. 왜냐하면 활성화 에너지를 줄이기 때문에 그래요. 촉매는 활성화 에너지에도 영향을 줍니다.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죠. 자, 촉매는 평형의 위치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전혀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아요. 촉매라는 것은 반응 속도에만 영향을 주지 평형 쪽으로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물론 평형상수도 영향을 안 주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봤는데 하여튼 되게 중요한 겁니다. 요것만 잘 이해하시면은 14장과 15장에 있는 여러 가지 내용을 한 반 정도는 아신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하여튼 요걸 염두에 두시고 이제 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속도라는 게 뭔지 이제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